안녕하세요.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엊그제에 이어서 이제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주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끊겨버려가지고 오늘도 지금 시간이 한 14분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트럼프와 바이든 이제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또는 이제 상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꼭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얘기하던 게 어디까지였냐면 뭐 지지율 얘기는 지난번에 다 했고요. 그리고 지난 살아온 일생까지 얘기했는데 그 정책 얘기하다 끝났습니다. 정책 얘기는 미국 우선주의까지 얘기를 했고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유튜브로 또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시청을 여러 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북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랑. 그리고 여기 다음 페이지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는 사실 1시간 넘게 얘기해야 되는 문제를 아주 짧게 줄여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북 문제를 볼게요. 대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나요? 감싸는 부분이 있죠. 그전에 이제 로켓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막 비하하려고 한다 또는 비하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로켓맨 아니냐 실제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대북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 욕을 많이 먹어요, 미국에서. 민주당원들한테도 욕먹고 공화당원들한테도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냐면 회담을 아시다시피 2번이나 했죠. 뭐 베트남에서도 하고 회담을 2번이나 했는데 도대체 이거 거기 가가지고 어떤 소득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온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번이나 정상회담으로 제3국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걸로 엄청나게 많이 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제 뭐 민주당원 공화당원한테도.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본에서 G20 회의가 있었고 그거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한국 오더니 뭐라고 했어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도 있다. 트위터에 갑자기 글 올리더니 판문점에서 만나고 악수하는 그림이 있었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 악수하고도 미국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바이든 부통령도 그 당시에 그런 소리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중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 인기를 위해선 국익을 포기할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그렇게 깠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사진만 찍고 가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또 만나가지고 결국에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으로 다 돌렸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일본 왔다가 한국 들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악수하고 왔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문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청문회가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때 뭐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한다고 그때 시절이에요. 민주당에서 증인 불러다 청문회하고 있었고 그 청문회하는 동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고 악수하는 바람에 우리가 알고 있는 CNN이라든지 ABC 방송이 라이브 방송을 청문회에서 김정은 악수하는 걸로 돌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정치인인 거죠. 완전 순수혈통 정치인인 겁니다. 자기의 이제 치부가 생방송으로 드러나는 걸 이걸로 돌려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지 미국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기본적인 스탠스가 북한 관련해서는 북한을 좀 옹호하고 감싸주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북한이 이제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북한이 지금 어차피 뒤가 없잖아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1월 대선 직전인 9월이나 10월에 뭐 북핵 실험해버리고 핵실험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ICBM이라든지 SLBM 실험 또 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해온 거 다 거짓말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당장 이룬 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 했냐 내가 취임하고 나서 내가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하잖아. 미국으로 지금 위협을 안 하고 핵실험도 안 하는 게 그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지금 좋은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되는 거지 이거 오바마거나 아니면 바이든이었으면 우리한테 핵 날라왔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다른 맘 먹고 10월에 핵실험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머리 정말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차피 3년임이 미국은 안 되고 연임하면 어차피 끝이고 자기 맘대로 하면 되고 2연임이 되면은 연임이 되고 나서 임기 초부터는 자기 정말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예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대로 초강경 대응을 할 거라는 말이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 대북 문제를 뭐라고 비판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 스탠스를 보면서 바이든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바이든의 생각이 보이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아니 아무 이유도 없이 신뢰도 없는 집단 북한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도 없는 집단이랑 도대체 뭐하러 협상을 하냐. 그냥 때려버려. 그러면서 이제 뭐 코피 작전이라든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강경책을 얘기하고 있고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 여기 있죠. 북한이랑 신뢰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조건 강경으로 가고 북한이 먼저 내놓는 게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가장 강력한 스탠스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랑 자꾸 왜 만나서 대화하는지 대화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대북 문제 스탠스는 바이든이 더 강경입니다. 그리고 바이든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더 강경이에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그걸 참고해 주시고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파리 기후 협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습니다. 탈퇴하면서 이 논리가 뭐였냐면은 지구 온난화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럼 되게 쇼킹하시죠?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지구 온난화, 오존 침파계 이런 걸 배우면서 자라온 사람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 기후 협약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저탄소 경제의 실현입니다. 그린 뉴딜 최근에 얘기하는 거 풍력 태양광 같은 거 신재생 에너지 많이 돌려서 내연 기관차 좀 퇴출하고 프레온 가스 같은 거 좀 쓰지 말자. 기본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미국이 엄청난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텍사스에서 유전이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에 일간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3개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사우디고 세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몇 개월 전에 유가 급락이 있었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국은 이제 관전자였고 러시아랑 그리고 사우디랑 이제 머리 박치기를 했죠. 근데 박치기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절부절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랑 사우디가 싸워서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이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싸요, 셰일가스가.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이 1,300에서 400만 배럴을 생산을 하는데 전 세계 1등 산유국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등 산유국으로 공급은 많이 하지만 생산할 때 생산 단가는 가장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이 피해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 국왕한테 전화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 싸우지 말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은 뭐가 좋아지나요? 전통 에너지 화석 원료라고 하는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쪽 계열에서 팔아먹기가 쉬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팔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적인 국익을 생각했다고 이제 판단하면 파리 기후 협약을 왜 탈퇴했는지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친환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당 계열의 친환경을 얘기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친환경을 얘기하고 뭐 그린 뉴딜 어쩌고 그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얘기는 다 민주당에서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도 한 얘기고 파리 기후 협약 당연히 뭐 재가입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2035년까지 탄소 중립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탄소 중립이 뭘까요? 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경유차, 휘발유차 야 다 갖다 폐기시켜. 무조건 친환경차로 돌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야 석탄 발전하지 마. 화력 발전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도 웬만하면 하지 마. 무조건 풍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만 해. 이게 기본적인 탄소 중립 경제의 생각이고 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35년까지 하겠다는 게 공약이잖아요. 원래 바이든 부통령은 2050년까지 한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급진좌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던 게 2030년, 2025년이었어요. 너무 빠르게 급진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고 버니 샌더스가 이제 사퇴를 하고 표를 바이든한테 밀어줍니다. 밀어줄 때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하죠. 바이든은 탄소 중립 경제를 2050년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했고 샌더스는 앞으로 10년이나 한다고 했는데 버니 샌더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중간 그 라인을 찾자. 2035년으로 하자 해가지고 바이든이 그걸 받아들여서 2035년으로 변경을 했고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를 바이든한테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거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제정책, 제가 이게 사실 핵심인데 경제정책에서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첫 번째는 감세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미국 공화당에서는 세금 계속 낮춰주자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세금 다시 올리자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공약이었거든요. 이게 내가 당선돼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 미국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법인세율이 35%였는데 내가 21%로 낮출게. 진짜 바로 낮췄습니다. 바로. 정말 바로 낮췄어요. 아주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세율도 인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재선이 되면 연임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이거 15%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더 낮추겠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뽑아달라고. 그리고 당연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낮추는 35에서 21%로 낮췄죠. 이거를 그대로 빠꾸하자기 속된 말로 빠꾸하자고 하기엔 너무 이제 충격이 크니까 한 28% 정도로 중간까지 돌려놓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연방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냐면 7달러 25센트예요. 그럼 한화 기준으로 얼마냐면 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2020년 최저임금 1시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8,590원이거든요. 8,590원. 미국 연방정부 1시간 시급이 7.25달러인데 7.25달러 환율 환수하면 똑같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최저임금이랑 미국 연방 최저임금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연방 최저임금입니다. 연방. 주마다 자기들이 원하면 지들 마음대로 올려도 돼요. 그 대신 적어도 7.25달러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해라 라는 그 하한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 실제로 1시간 알바생들 평균 임금이 한 14, 15달러 됩니다. 근데 미국 50개 주 중에 한 반 정도가 되는 20여 개 주에서는 실제로 최저임금이 7달러밖에 안 돼요. 7달러, 8달러밖에.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지급이. 그건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당 15달러까지 그냥 올려버리겠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기본적인 기조가 그겁니다. 아니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자. 작은 정부를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주정부마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 그냥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나 뭐 너무 이제 예측이 가능한 봄이고 사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헬스케어 전략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바마 케어였어요. 그게 뭐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병원 못 갑니다. 제가 통계를 봤더니 미국인들 중에 이빨 아픈데 아픈 거 병원 가면 병원비 많이 나올까 봐 미루고 안 가는 사람이 몇 명 중 한 명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3명 중 1명입니다. 3명 중 1명.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해요. 건강보험 커버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개인보험으로 미국은 커버를 하는데 개인보험이 비싸죠.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보험료만 100만 원 냅니다. 1인당 20에서 25만 원 내기 때문에 곱하기 4하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개인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저거를 이제 밀어붙였죠. 오바마 케어로. 아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뭐냐면 충치 있죠. 충치. 이빨이 썩은 걸 충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충치 그냥 병원 가면 떼어주잖아요. 뭐 싸게 할 수 있고 뭐 레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빨 아픈데 충치가 있는데 돈이 없거나 돈이 아까워가지고 병원 안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충치 치료를 몇 년 동안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경을 타고 뇌까지 전염이 됩니다. 그 염증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죽어요. 그래서 미국이 되게 웃긴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충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어요, 참다가. 그 정도로 비쌉니다. 미국 커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자. 야,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지. 국가가 이 정도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걸 버니 샌더스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바마 같은 사람은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 국민 의무 보험 가입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야, 가입 안 하면 니네 벌금이야. 무조건 가입해야 돼를 만들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왜 저걸 개인 역시나 또 나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국가가 뭐 이래라 저래라 또 야 그냥 니들 알아서 해. 근데 이미 법을 만들어놨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법을 폐기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못하게 막혔죠 국회에서.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있지만 없어진 것처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무 가입 조항을 빼버립니다. 니네 이거 가입 안 하면 벌금 내야 돼 알겠지? 그 의무 가입 조항이겠죠. 벌금 내는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가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가입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거 갖다가 엄청 싸워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케어 시리즈 2 시작한다. 우리는 오바마 케어에서 그 이상의 케어를 하겠다. 국가가 건보료 재정으로 그냥 다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오바마 케어가 굳이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이 더 있는데 이 얘기만 하면 돼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누가 고마울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땡큐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보험 알아서 하라고 한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 케어가 시행이 되면서 보험사들이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되는 게 좋다. 바이든이 되면 안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약 만드는 회사, 신약 만드는 회사들은 둘 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 개발하는 규제를 다 풀어줬어요. 자기 임기 중에. 그래서 바이오텍 신약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데 이거는 바이든도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게 국가에서 건보 재정으로 다 부어버리니까 비싼 약들도 건보 재정에 의해서 국가가 붓는 재정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헬스케어는 사실 누가 돼도 좋아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생명공학 지수가 7배가 올랐습니다. 7배가. 그때 당시에 종목 기준 20배 넘게 올라간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오바마 케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도 그렇고 오바마도 바이든도 그렇지만 헬스케어 쪽은 누가 되든 좋고 그리고 바이오 쪽 바이든 같은 경우에 바이든 되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국내 수혜주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종목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바마 케어 또는 시리즈 2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셀트리온.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